자, 현역가왕 7회차를 앞두고서 정말 많은 분들의 의견이 분분한 상태입니다. 특히나 많은 분들이 큰 관심을 갖는 가수들이 여러 명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강력한 우승 후보인 이 김다현 양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 김다현 양과의 대결 이후로 참 좋게 또는 나쁘게 여러 가지 의미로 또 회자가 된 가수 린 씨의 이야기까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두 참가자들 중에 김다현 양은 아시다시피 한국 대결을 마쳤고 가수 린 씨는 한국 대결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김다현 양 같은 경우 이야기를 좀 먼저 말씀드려 보자면 최근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특별한 근황을 전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김다현 양이 아시다시피 저번 김양과의 대결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쓰라린 패배를 하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좀 가슴 아파하고 계신 상태입니다. 김다현 양의 팬분들께서 저에게 많은 제보를 좀 해주셨어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다현 양 다시 행복한 상태로 건강하게 잘 돌아왔다. 왜냐면 이 현역가왕 6회차가 아시다시피 생방송이 아니라 녹화방송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녹화방송에 의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기에는 쉽지는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김다현 양이 이 당시 때 받았던 좀 상처와 충격이 오히려 본인 못지않게 많은 시청자분들과 팬들에게까지 전달이 된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런 부당함에 대해 제가 영상을 만들어 올리면 조회수에 미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조회수에 미쳤다면 제가 다른 주제를 더 많이 올렸겠죠. 그런데 이 부당함에 대한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제가 여러 종류의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연예인들이라 할지라도 한 명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연예인들에 대한 아주 원색적인 비난, 비방, 연예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생성되는 가짜 뉴스들, 이러한 구설수에 오르내리다 보면 특히 이렇게 어린 참가자들은요, 그것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김다현 양은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날 속상하여 눈물을 터뜨렸던 건 방송을 보신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나이에서 오는 차별 대우에서 큰 상처가 됐지 않았나. 이제는 도대체 나이가 어려서 안 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나는 가수로서 그럼 무슨 노래를 불러야 하나? 아예 막말로 나이를 먹을 때까지 그러면 노래를 부르면 안 된다는 건가? 저만 해도 좀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김다현 양을 응원하는 분들이 볼 때는 굉장히 분개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덩달아 괜히 함께 경연을 열심히 참가한 김양마저도 엄청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점들이 이 김다현이라는 참가자를 이용하는 제작진의 행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렇게 한국 대결에서 김다현 양은 어찌됐건 패배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 주에 아시다시피 한국 대결 나머지 참가자들 이후에 이제 뒤집기 한판 무대가 남아져 있다라는 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마지막 기회라고 나타나져 있죠. 김다현 양 역시 여기에서 마지막 노래 무대에 혼신의 힘을 갈아 넣었는데, 제가 제목은 모르겠습니다만 한 제보를 받았어요. 김다현 양 팬분 중에 다음 주 7회차 때 다현 양이 부르게 될 이 뒤집기 한판 무대의 노래 선곡은 나훈아 선생님의 노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통 트롯으로 또 승부를 보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도 연륜, 나이 이런 얘기가 나오면 비판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막말로 나이 얘기를 할 거라면 도대체 10대 참가자들, 현역가왕도 그렇고 이때까지 미스트롯 시리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굳이 이 어린 참가자들을 뽑을 필요성이 있었겠습니까? 저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이런 참가자들을 선별하여 뽑아놨다면 공정하고 정당한 심사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꼭 성인 가수들과의 감성적인 면을 비교한다라기보단 실력과 실수가 없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면밀하게 살펴보며 가수로서의 모습을 평가해야 하는 것이 심사위원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김다현 양은
다음 주 7회차에 준결승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 놓여지면서 그래서 김다현 양이 최종 탈락을 하는 거냐 아니면 준결승전 진출을 성공시키느냐 정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고 궁금해하고 계신 상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김다현 양과 대결을 하게 되면서 문매를 맞게 된 참가자가 또 한 명 있죠. 그게 누굽니까? 바로 가수 린씨 되겠습니다. 가수 린씨 역시 준결승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서 다음 주에 한국 대결과 뒤집기 한판 무대를 펼쳐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놀라운 스포일러들이 지금 돌고 있어요. 일명 찌라시라고 해야 되겠지만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참가자들을 현장에서 보고 오신 방청객단 중에 여기에 대한 결과를 미리 아시는 분들이 또는 팬분들 사이에서 도는 소문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많이 지금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가수 린씨 어떻게 됐을까요? 김다현 양은 또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 한국 대결에서 무난하게 승리를 했다고 하면 이 다음 주에 있을 마지막 준결승전으로 가는 티켓인 뒤집기 한판에서 부담감을 조금 덜고 다현 양이 노래를 불렀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가수 린씨조차 충격적인 표정을 짓고 있을 정도로 당장 다음 주에 공개되는 최종 준결승 진출자 고작 9명밖에 되지 않는 그 명단이 공개가 되면서 제가 볼 땐 일대 충격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 가수 린씨도 그렇고요. 김다현 양도 그렇고요.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특히나 선공개된 영상을 보면 김다현 양이 이렇게 고개를 돌리고 마이진 씨와도 포옹하고 가수 린씨와도 포옹을 하기 때문에 아니 도대체 이 3명만 해도 지금 누가 붙고 누가 떨어진다 말할 수 없는 상태다. 이런 말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 김다현 양은 또 가수 린씨와 이미 저번 데스매치 때 대결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번엔 또 옥구슬 팀으로 같이 올라왔는데 이 김다현 양이 한국 대결에서 덜컥 김양에게 말도 안 되는 이 연륜 차이라는 이상한 일관된 심사평으로 인해서 탈락 위기에 놓였단 말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제가 전달해 드렸던 부분이에요. 팬분들이 엄청나게 댓글을 남겨주십니다. 소씨 그거 아니에요. 이겁니다. 김다현 양이 무난하게 준결승전을 진출에 성공했기 때문에 저렇게 시원섭섭한 눈물을 흘린 것이다. 그러면서 참가자들과 다행이다라는 의미의 포옹을 이렇게 언니들이 막내다 보니까 챙겨준 거다. 이러한 말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렇게 포옹을 한 참가자들 있잖아요. 지금 보면 김다현 양을 주축으로 김양, 린, 마이진 이 3명의 참가자 모두가 준결승전에 진출하여 최종 탑7에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찌라시가 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기사 한번 설명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현역가왕 한국 탑7이 선정이 되면 트롯걸인 재팬 특별 게스트로 출격하는 공연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지금 보면 현역가왕 탑7이 불타는 트롯맨 일본판 트롯걸 인 재팬 도쿄 앤 오사카 일본 투어 특별 게스트로 전격 참가한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자, 이 무슨 말일까요? 물론 탑7이 선정되지 않았음에도 탑7이 선별이 되면 이렇게 참여시킬 거다 라고 선 기사를 낸 걸 수도 있는데 지금 보면 당장 다음 주가 준결승 진출자 확정이잖아요. 그럼 그 다음 주에 있을 다다음 주에 있을 방송에서는요 이미 최종 탑7이 선정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트롯걸인 재팬의 경우에는 지금 오사카 홀에서 공연을 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지금 보면 이 트롯걸인 재팬이 12월 8일날 첫 방송이 방영이 됩니다. 시기상 우리나라 현역가왕 탑7이 먼저 선별될 가능성도 높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일본판 투어 특별 게스트로 전격 참여한다라는 건 이미
어느 정도 선정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놓고 봤을 때 지금 방금 앞에 말씀드렸던 이 마이진, 린, 김양 요런 참가자들이 이미 선정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두고 봤을 때 이 참가자들이 선별이 됐다라는 건 김다현 양과 가수 린이 준결승에 무난히 진출했다라는 거로밖에 생각되지 않습니까? 가수 린이요, 최근 자신의 SNS에는 근황을 전하고 있지 않지만 유튜브에는 며칠 전에 올라온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이 가수 린 씨가 부산 콘서트에서 직접 심경을 밝혔어요. 이때 가수 린 씨가 콘서트장을 찾은 많은 관객들에게 노래를 불러주거든요. 이게 어떤 노래냐? 보니까 트로트를 무반주로 불러주겠다라고 하니까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 여러 곡들을 이 린 씨가 불러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말을 해요. 나중에 디너쇼 같은 걸 너무 하고 싶다. 뭐 온 가족 단위가 다 와서 즐길 수 있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잘 알고 있는 노래를 부르고 싶다. 그래서 관객과 내가 신나게 노는 그런 공연을 만드는 게 나의 최종 목표고 팬들에게 보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이 된다. 그거를 언젠가는 꼭 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정말 적절한 시기에 트로트라는 장르를 시작했다라고 생각이 든다라고 말을 합니다. 가수 린 씨가 진심으로 트롯을 시작했다라는 게 보여지죠. 어떤 분들은 현역가왕에 등장해서 가수 린 씨가 조금 잊혀질만 하니까 다시 유명세를 얻기 위해 나온 게 아니냐 이런 말들도 악플로 남기시는 분들 계셨는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진지하게 트롯을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결국 가수 린 씨는 대기실에 가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이 영상에서 공개가 됩니다. 왜 눈물을 흘렸느냐? 지금 보면 이렇게 가수 린 씨가 눈물을 쏟고 있어요. 누가 울렸냐라고 물어보자 팬분들이 이렇게 하트 해주시고 너무 감사하다라고 얘기해주는 모습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수 린 씨 보면 김다현 양과의 대결 이후 엄청난 악플을 받으면서 사과문도 적었죠. 그리고 김다현 양과 린은 서로 응원해주며 정말 친동생 친언니처럼 두 사람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 두 사람이 그렇게 힘들어야 했느냐? 제가 강조드렸던 것처럼 바로 이 현역가왕 제작진 서혜진 PD의 꼼수가 많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탑7이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 지금 누군가가 떨어질 것처럼 누군가가 붙을 것처럼 이렇게 교묘하게 편집을 하고 예고편을 보여주면서 많은 시청자들이 한 번 더 다음 회차를 볼 수밖에 없게끔 설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과정에서 김다현 양도 가수 린 씨도 많은 피해를 봤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가수 린과 김다현 양이 대국민 투표에서의 순위는 많이 벌어지고 있지만 이 가수 린 씨의 MBM 뮤직에 있는 유튜브 채널의 조회수를 보면 결코 낮은 조회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혜진 PD와 제작진이 일본 팀과의 대결에서 가수 린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끌고 가려는 의지가 강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가수 린 씨는 그렇다 치더라도 김다현 양에 대한 평가는 명확하고 공정하게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김다현 양은 한국 대결에서도 패배를 했고요. 이제는 이렇게 뒤집기 한 판에서 준결승전 무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물론 팬분들 사이에서는 또 돌고 있는 찌라시에는 이 김다현 양과 가수 린 씨는 무난하게 준결승전을 최종 진출했다. 그렇다는 얘기는 한국 대결에서 패배를 했건 나아가서는 뒤집기 한 판에서 점수가 낮았건 최종 준결승은 두 사람 다 진출했다는 얘기입니다. 가수 린 씨도 한국 대결에서 패배한다라는 지금 찌라시가 엄청나게 돌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만약 두 사람이 준결승에서 탈락을 했다고 하면요. 이미 이 김다현 양도 가수 린 씨의 팬분들도 이거 입을 막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만큼 초유의 사태가 되기 때문이거든요. 마스크 걸이 돌아온다라는 소문, 마스크 걸이 돌아왔을 때 마스크 걸의 정체 등등 많은 분들이 추측하는 온라인상의 글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찌라시가 묵은본, 전혀 팩트 없는 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의미 있는 찌라시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이 가수 린 씨와 김다현 양이 만약 준결승 진출을 실패했다고 하면 이거 소문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 그런 의도를 넣기 위해서 혹여나 김다현 양이, 혹여나 가수 린 씨가 탈락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런 장면들을 많이 예고편에 배치를 해놨었구나 라는 것을 아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충분히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결론은 김다현 양도 가수 린도 나란히 준결승전에 진출했다라는 것이 상당히 신빙성이 높고, 그렇게 이루어진 탑7일 때 일본에 가서 공연을 하고 차후에 트롯걸 인 재팬 일본 대표들과 본격 경쟁 경연을 했을 때 경쟁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김다현 양과 이 가수 린 씨의 팬덤 규모는요, 거대합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죠. 유튜브 영상의 조회수들만 봐도 이 가수가 어느 정도의 팬덤을 보유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김다현 양만 해도 공식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가 10만 명이 되지 않지만 김다현 양의 노래들 영상 조회수를 보면요, 수십만 조회수입니다. 거기서 수백만 조회수까지 나와요. 그러니 라이트한 김다현 양의 팬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내가 원픽 가수는 아니어도 김다현이라는 가수의 노래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고, 이것은 가수 린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준결승 진출에 대한 스포일러가 상당한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데, 우리 현명한 시청자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도 매우 궁금합니다. 이번 현역가왕에서 굉장한 다크호스로 떠오른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이 마이진 씨가 사실 최근에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닌 상태이죠. 더불어서 이 마이진 씨 아시다시피 지금 강력한 우승 후보인 전유진 양과 한국 대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한 충격 스포가 터졌다고 하는데요. 더불어서 이 마이진 씨, 이 어머님과의 관련된 진짜 근황이 공개가 돼서 많은 분들의 눈물샘을 또 자극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한번 전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마이진 씨 최근에 인기가 급부상하고 대국민 응원 투표 3위까지 엄청난 지금 쾌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탑3 안에까지 올라온 마이진 씨가 이제 1, 2위에 위치해 있는 전유진 양과 김다현 양의 순위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한 부분도 많은 시청자분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마이진 씨 최근 엄청난 이 중압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이 많은 근황을 통해서 좀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이 마이진 씨가 데뷔한 것은 수년차가 됐지만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등장했음에도 지금처럼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던 적이 또 흔치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마이진 씨가 이 대국민 투표 3위까지 오르면서 지금 계속하여 우상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현역가왕의 마이진 씨, 그래서 관심 갖는 분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데요. 자, 현역가왕 마이진 프로필에 많은 대중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롯 가수 마이진의 프로필, 성별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마이진의 본명은 김화진이다. 1986년생으로 올해 36살인 그는 서울에서 태어났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 마이진 씨가 전유진 양과의 대결을 앞두고서 더욱더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알고 보니 굉장한 실력자입니다. 마이진은 2008년 독도 가요제 대상과 2010년 향토가요제 금상을 수상하고 2013년 디지털 싱글 앨범 짝사랑 하나봐 노래로 정식 데뷔를 합니다. 그러니 벌써 10년 차에서 11년 차 가수가 된 것이죠. 그러니 이 경력에서 나오는 이 노련함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자, 더불어서 처음에는요, 마야,
이선희처럼 시원한 창법의 발라드 가수가 되고 싶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처음에는 트로트가 싫었다. 그러나 점차 인생의 길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있는 트롯이라는 장르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됐다라고 합니다. 이미 마이진 씨의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는요, 마이진 씨, 마이진 전 청조, 마이진 성별 등의 키워드가 급상승하고 있었는데, 자, 왜인가 하고 봤더니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 마이진의 보이시한 외모 탓에 남자인지 여자인지 오해를 받고 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태권도를 오랫동안 해왔고 또 부모님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머님에 대한 궁금증이 또 굉장히 많은 대중분들에게 큰 관심이 쏘이기도 했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악플을 다시면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엄연한 여성분이고요. 나아가서는 그것에 대한 악플을 단다라는 거는 정말 몰상식한 행동 중에 하나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다만 어릴 때부터 태권도를 오래 했었고 또 부모님이 이런 보이시한 성향을 많이 물려받다 보니 아무래도 여성적인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보이시한 그런 느낌도 많이 가지게 된 특별한 가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전청조 씨 이야기가 왜 나왔나 했더니 최근 이 전청조 씨 사건 아시는 분들은 워낙 잘 아실 거예요. 원래 이 여성이었던 전청조 씨가 남현희 씨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 남자가 됐다가 여자가 됐다가 엉망진창 아주 그냥 개판이었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사태를 빗대어서 마이진 씨를 비난하고 있다라는 건 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엄연한 사기꾼이고 구속 조치가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했었던 사기 행각에 빗대어서 마이진 씨의 외모를 가지고 그런 비난과 지적을 한다라는 건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마이진 씨의 포부를 알 수 있는 인터뷰가 있었어요. 2년 만에 컴백했었던 불과 작년 22년도입니다. 여자 조용필이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용을 보면 2년 만에 돌아온 마이진은 거침없이 자신의 매력을 뽐내는 여자 조용필을 꿈꾼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당시 때 이제 청담동 브루스가 발매가 됐었거든요. 신곡이 발매가 됐다. 그리고 트로트의 매력을 알기까지 사실 얼마 되지 않았다. 알면 알수록 정말 어려운 것이 트로트인 것 같다. 트로트에는 사람의 삶이 담겨 있다 보니 이렇게 살아본 사람이다. 혹은 이렇게 이해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점점 트로트에 끌리게 됐다. 사실 이 마이진 씨가 10년째 트로트 가수 생활을 이어오고 있음에도 태권도 운동 출신이었던 과거보다도 트로트의 매력을 안 것이 얼마 되지 않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마이진 씨의 이번 현역가왕 무대를 살펴보면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죠. 굉장히 자신만의 느낌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이진 씨의 무대를 보면 완전 100% 트롯이라기보다는 이 발라드에서 느낄 수 있는 안정감과 고음에서의 파워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전유진 양과 대결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혹자들은 강력한 우승 후보인 전유진 양이 당연히 무난하게 승리하지 않겠냐. 저번 대장전에서도 이 전유진 양의 파워풀한 아름다운 강산 노래 무대에 많은 시청자들이 매료가 됐기 때문에 이번 마이진과의 대결에서도 무난히 승리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의견들도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본선 3차 한국 대결이 두 사람의 운명을 갈라놓게 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사실 이 마이진 씨는 트롯 전국체전에도 출연을 했었고 3라운드까지 올라가면서 또 당시에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근데 정작 본인은 오디션 방송을 싫어한다라고 고백했어요. 운동을 할 때도 누군가와 겨룬다라는 걸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디션 경연 프로그램에 나가는 걸 굉장히 고민했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결국 이 마이진 씨가 청담동 브루스까지 발매를 하면서 현역가왕에까지 출연하게 됐던 그 흐름을 살펴보면 결코 쉽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트로트가 1, 2년 정도를 생각하고 곡을 만들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은 장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갑자기 태권도 선수에서 이 트로트 가수로 전향했는지에 대해서 묻자 자신의 지인이 무명 트롯 가수였는데 그분을 따라다니면서 노래를 부리고 이렇게 다니자라고 했다. 그러다가 엉겹거리 정말 가수를 시작하게 됐다. 처음에는 싫었고 트로트 하면 촌스럽고 반짝이를 떠오르지 않냐. 그런 것들이 싫었다. 나와 트로트 가수는 아니지 않나. 그래도 지금은 장족의 발전을 이뤘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래도 모니터링을 하다 보면 화려함이 필요할 때가 있고 정장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나는 보통 샤우팅 창법, 아주 강력한 고음만을 고수했는데 이젠 필요한 부분들을 연습하기 시작했다. 원래는 구두 신는 것도 힘들어했다. 근데 구두를 신으면 살랑살랑스럽게 변하더라. 그리고 본래 마이지는 중성적인 매력이 있기 때문에 팬들 또한 그런 걸 원하지 않냐라고 질문하자 맞다. 내가 너무 여성스러우면 으악한다. 어머니가 와일드하고 아버님이 또 소녀스러운 감성을 가지고 있다. 내가 치마를 입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 라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사실 비난받았던 보이시한 중성적 매력이 요번 현역가왕에 와서 굉장히 빛을 발했다라는 이 극찬평가를 많은 마스터들에게 받게 된 마이진 씨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 강력한 우승 후보가 될 수밖에 없고 이 본선 3차 한국 대결에서 아시다시피 전유진 양과의 대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유진 양도 이 고음이 어떻습니까?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강력한 고음 대결에서 아마 환상의 하모니를 이루게 되지 않을까. 이 두 사람이 부르는 노래는 뭐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잃어버린 정, 김수희 씨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예고편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당신의 고운 눈매에 할 말은 잊었지만은 하지만 나중에 가서 마음도 남기지 말아요 라는 이 하이라이트 파트에서 이 두 사람의 환상의 고음 하모니가 폭발을 하니까 이 주현미 마스터도 어떻게 소름 돋아 못 고르겠어. 남진 선생님도 소름 돋았다. 이런 극찬을 쏟아내는 환상의 하모니 무대가 펼쳐집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대결 중에 둘 중에 한 명은 패배했다라는 결과가 지금 충격 스포가 돼서 많은 분들이 좀 놀래고 있는 상태예요. 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마이진 씨, 어머님이 굉장히 보이시하다라고 본인이 직접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의 이 외모를 많이 닮았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이 마이진 씨가 과거 수년 전에 이렇게 행사 무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머님이 난입을 합니다. 이분이 어머님이에요. 근데 뭐 그렇게 남성적으로 생기셨나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냥 평범한 우리 어머님들의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마이진 씨의 행동이 이상하죠? 고개를 돌려버리고 뒤돌아 서 있어요. 어머님이 와서 부르는데 뒤돌아선 상태로 노래를 계속 부릅니다. 그러다 결국 어머님이 다가가서 마이진 씨를 꼭 안아주죠. 알고 보니까 마이진 씨가 굉장히 노래를 부르면서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그리고 이 마이진 씨를 바라보는 어머님의 이 표정을 한번 보세요. 태권도 선수였던 자신의 딸이 운동을 포기하고 트롯 가수로 전향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반대가 심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운동선수로서도 마이진 씨가 많은 두각을 펼쳐냈었기 때문에 아마 부모님들이 또 강렬한 반대를 하셨던 게 아닐까, 사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어찌됐건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했죠. 어머님은 이렇게 끝내 마이진 씨를 찾아와서 행사장에 몰래 찾아와 응원해주며 눈물을 펑펑 쏟습니다. 그래서 이 두 모녀가 함께 무대에 서 있는 좀 희귀한 영상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마이진 씨이기 때문에 외모 지적, 성별 지적을 한다라는 건 정말 몰상식한 행동이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자, 나아가선 이 마이진 씨의 인기 상승에 더불어서 강력한 우승 후보인 이 전유진 양. 지금 보면 미스트롯3의 오유진 양과 지금 현역가왕의 전유진 양이 둘 다 10대 고등학생입니다. 그런데 언니 동생들의 본선행을 책임진 리더십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오유진 양은 미스트롯3에서 동생들을 데리고 팀전 미션에서 올 하트를 받았고, 전유진 양은 아시다시피 이 비빔걸스 모드를 2위라는 성적까지 끌어올린
엄청난 대장으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그러니 전유진 양이 마혜진 씨와 대결하고 그 대결의 결과가 많은 분들에게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죠. 잃어버린 정을 부르고 나서 제가 파악해 보니 이 전유진 양은 환하게 웃고 들어오는 반면에 마혜진 씨가 무릎을 이렇게 꿇고 주지 않습니다. 이거 왜 그랬을까요? 둘 중에 한 명이 반드시 패배할 수밖에 없는 무대 대결에서 보통 패배한 사람이 저렇게 무릎을 꿇고 주저앉지 않습니다. 보통은 승리한 사람이 이런 경우를 많이 보이는데 그렇다고 전유진 양이 패배했다라고 보기도 상상이 되지 않아요. 특히 전유진 양은 요번 한국 대결이 끝나고 나서 본인의 막판 뒤집기 한판 노래 무대에서 엄청난 노래를 부릅니다. 바로 소녀와 가로등이라는 노래를 열창하게 돼요. 그러니 18명 중에서 9명밖에 오르지 모르는 이 준결승 열차에 지금 가수 린, 김다현 양, 전유진 양, 마이진, 마리아, 강혜연 막 이런 굵직굵직한 이미 예비 탑3라고 불리우고 있는 참가자들이 과연 준결승전에서 탈락을 할 것이냐, 진출을 할 것이냐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미 아시다시피 여기 현장을 다녀오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게 누구냐? 바로 아시다시피 이 방청객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방청객분들이 사전에 절대로 스포일러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마혜진 씨는 굳은 표정이었던 것에 반면에 전유진 양은 결국 울음을 터뜨려요. 절반이나 탈락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스포일러의 소문의 실상을 찾아보니 아마 그 방청객 분들 중에 한 분이 지금 이 내용을 퍼뜨리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확실하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고편을 보고 추측한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전유진 양이 패배를 한다. 다만 준결승전은 진출을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혜진 씨와의 한국 대결에서는 결국 전유진 양이 패배를 하게 되고 마혜진 씨는 준결승을 진출하게 됩니다. 나아가서는 전유진 양은 이 마혜진 씨와의 한국 대결에선 패배를 했지만 소녀와 가로등이라는 솔로곡을 부르면서 준결승전을 최종 진출하게 된다. 뭐 이런 시나리오를 말하고 있는데 제가 봐도 우승 후보인 김다현 양이나 전유진 양이 패배한다라는 건 사실 굉장히 존재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마혜진 씨가 정말 소문대로 준결승전을 진출한다라는 건 강력한 탑7이란 얘기예요. 거의 탑7에 확정적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인기투표도 3위 안에 들어가 있는 마혜진 씨다 보니까 이 전유진 양과의 대결 결과도 매우 궁금하지만 앞에 말씀드렸던 이렇게 어머님의 이런 눈물, 오열 현장 이게 수년 전인데 이때까지만 해도 탑7 안에 들어갈 거라고 국민투표 3위 안에 들어갈 거라고 나아가서는 강력한 우승 후보인 이 전유진이라는 막강한 우승 후보를 상대로 한국 대결에서 승리한다라는 사실도 존재하기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다음 주의 결과가 많은 분들에게 굉장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이렇게 또 말씀드리면 전유진 양 팬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뭔 소리 하는 거냐 하실 수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추측 그리고 스포일러의 소문을 말씀드린 것뿐 실상은 뚜껑을 항상 어떻죠? 열어봐야 합니다. 열어봐야 알 수 있고 어찌됐건 전유진 양은 최종 준결승전을 진출한다라고 알려져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큰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현명한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매우 궁금하네요.